정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정두원. 오늘도 정두원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월간이니까 원래 이제 한 달에 한 번 모셔야 맞는 건데 네. 이번 달에는 빅 이슈가 막 터지다 보니까 지금 격주로 그렇게 됐네요. 2주에 한 번꼴. 세월이 하도 빨리 가서 일주일이 하루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한 달 된 줄 아셨어요, 지금? 네. 네, 격주도 괜찮으시죠? 아니 뭐 불러주시면 뭐 좋죠. 청취자들 반응은 지금 주간으로 좀 바꿔달라 이런 요구가 사실 네.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럼 중인데 이제 바닥에 드러나서 이제 안 돼요. 월간 정두원. 그나저나 이게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고 느끼는 게 네. 빅 이슈가 정말 많아요. 늘 그래요. 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를 욕하고 정치에 관심 없다 그러면서 실은 네. 정치에 관심 많아요. 국민들이. 예. 아, 출자석에 가면 다 정치 얘기죠 뭐. 다른 나라는 이 정도 아닙니까? 뭐 다른 나라 안 가봐서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없다고 하면서 많다 이거죠. 오늘의 가장 큰 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어떻게 보세요? 뭐 25년에서 30년 사이들을 제일 많이 예상하시던데. 글쎄 이거는 하느님만 아는 거죠. 그리고 제가 법정에 서봤기 때문에 아는데 판사가 하느님이에요. 판사 마음이에요. 판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굉장히 뭐 이렇게 따져보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따져볼 일은 아니고 판사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몇 년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니 다 이거 증거가 몇백 페이지 몇천 페이지가 되는데 그거보다도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당해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판사가 하나님이다. 네. 그냥 하는 처분에 맡기는 거죠. 결과가 나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죠. 아니겠죠. 당연히 항소하겠죠. 지금 재판도 거부하고 있는데 뭐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생중계 거부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생중계 당연히 거부하죠. 재판도 거부하는데. 그리고 생중계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예요. 그러세요? 공공의 이익이라는데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호기심에 맞추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나오지도 않는 건데 판결문 쭉 2시간 동안 그 지루한 걸 누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쉽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워낙 우리 역사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들이 그 재판 과정을 볼 권리도 있는 건 아니냐, 아니, 알 권리도 있는 거 아니냐. 그 재판 과정을 결국 언론에서 다 요약해서 보도를 하고 또 신문 같은 경우는 다 원문을 다 내보낼 텐데 예, 예. 보면 되지 꼭 생중계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1심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정치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요, 재판부가. 그렇게 보세요. 예. 요거는 저랑은 좀 의견은 갈라지신. 저는 어차피 네. 뭐 보도를 요약해서 하게 되겠지만 국민들이 그 전 과정을 볼 권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건 다른 사건이 아니니까 워낙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근데 저도- 이거는 좀 저도 엇갈리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보내주시고 네. 여하튼 결과는 나옵니다. 뭐 생중계를 하든 안 하든. 그러면 당연히 항소갈 거다. 대법원까지도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당연히 항소를 안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재판을 거부하는데 그러니까 항소를 하면은 검찰이 할 수도 있죠. 검찰이 하고 예. 저쪽에서 안 할 수도 있다. 예, 재판 거부하는데 항소한다는 건 재판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건데. 그렇게 또 해석이 되네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뭐 어차피 네. 이건 정치 재판이다 이런 입장인 거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검찰이 이거 부족합니다 형량 그러면서 항소할 수 있다. 네.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그러면 한국당의 경우에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보세요? 어떤 태도? 한국당도 이제 입장 애매하게 나올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타치하고 넘어가겠죠. 이미 불리하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잘 아니까. 지방선거에도 뭐 좋을 네. 게 없다는 걸 네. 그쪽 손 들어서 네. 지지자 결집에는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지지자들이 결집은 이미 지금 선거판에 반영이 돼 있고요. 지지자들만 이제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반발하겠죠. 근데 나머지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가 괴멸된 게 아니라 보수당이 괴멸된 거거든요. 보수 다 정당이 예, 괴멸됐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건전한 그냥 보수들은 네. 이제 투표를 안 합니다. 아하. 지금 자유한국당, 뭐 바른미래당 다 희망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가장 낮은 선거가 될 것 같아요. 투표율이 가장 낮은 선거가 너무 단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거는 뭐 저는 확신하는데요. 확신하세요? 예. 합리적 보수들이 찍을 땅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예. 바른미래당이 사실 그분들 노리고 태어난 당인데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른미래당 지금 거의 뭐 한 자릿수밖에 안 되잖아요. 지지율이.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안철수 전 대표가 그래도 이번에는
뭐 간 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냥 나 출마하겠다 하고 출마 선언해버렸는데요. 서울시장. 이 정도면은 좀 그래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바른미래당? 그것마저도 안 했으면 안철수는 이제 끝나는 건데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근데 그나마 이제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으니 좀 다행인데 아니 안철수 지사가 의미가 있다면 안철수 지사라 안철수 대표가 벌써 그냥 지사도 아니고 지금 시장 출마했는데 지사를 아직도 정치권에 의미가 있다면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저는 열세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꼭 선거에서 이기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맨날 지는 선거 했잖아요. 맞습니다. 링컨도 중앙무대에서 선거라고는 딱 한 번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지는 것도 사실은 본인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결과는 몰라요. 우리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설사 패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나가는 것이. 지금 인재영입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를 영입한 건데 하여간 제가 볼 때 열세지만은 의미 있는 열세가 될 수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좀 먼저 좀 넘어와 버려서 지방선거 얘기 서울시장 얘기부터 좀 풀어보죠. 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 정두원 전 의원 의견에 따르면 스스로를 영입하면서 출마 선언했고요. 네. 한국당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뭐 거의 확정적입니다. 내일 아마 확정 도장 찍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지금 3명이 뭐 3파전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우상호, 박영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지지율상으로는 현직 박원순 시장이 앞서가고 있고. 누가 제일 유력합니까? 민주당이요? 뭐 민주당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민주당은 박원순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현직 프리미엄 때문에 그런 건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박원순이 계속 하는 게 좋냐 바뀌는 게 좋냐 그럼 다 바뀌는 게 좋다고 대답할 겁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시민들이 왜요? 항상 시민들은 좀 새로운 걸 찾으니까? 인기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또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그럼 누구 할래? 그럼 또 박원순 한다 그럽니다. 그만큼 제 1강 이야기고요. 이제 이를테면 이제 결선 투표를 한다 해도 예를 들면 우상호 의원이 뭐 예를 들어 양보를 한다. 그런다고 그 표가 박영선한테 갑니까? 그래서 저는 박원순은 될 거라고 보고요. 유력하다고 보시고. 또 저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제 큰일 날 뻔했죠. 자유한국당이. 왜요? 왜냐하면 시장 후보도 못 낼 뻔했는데 그나마 나와주셔서 고맙지만은 김문수 지사는 지금 걱정이 태산일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돈이 없거든요. 이분이 워낙 정치를 깨끗하게 한 분이라서 제가 잘 알아요. 돈이 없어요. 잘하는 사이세요? 네, 무슨 돈으로 선거를 치를지 제가 걱정이 되는데. 아니 뭐 개인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요새 선거 치를 때도? 최소한 30억 이상은 들어가야죠. 자기 돈이?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은행 쪽에서도 금융기관 쪽에서도 계산을 하거든요. 저 사람이 표를 얼마나 받을까. 대출도 안 해줄 겁니다. 대출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 택시 타고 다니면서 뭐 선거운동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색 맞추기로 나온 거라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받아들인 거예요? 김문수 전 지사는. 그냥 노는이. 근데 김문수 지사는 정말 옛날에는 지금 야권의 개혁의 아이콘이었는데 지금 거의 뭐 극우 인사로 지금 실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표는 못 얻을 겁니다. 표는 많이 못 얻을 거다. 네. 김문수 전 지사를 뭐 본인은 지금 노는이 나왔다 그러셨지만 당 쪽에서는 왜 선택했을까? 일각에서는 일부러 버리려는 카드를 골라서 쓴 거 아니냐. 왜냐하면 나중에 바른미래당하고 연대하면서 그냥 밀어주려고. 뭐 본인한테는 되게 기분 나쁜 얘기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막판에 연대 얘기가 강하게 나올 겁니다.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희가 근데 그저께 홍문표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하고 인터뷰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질문하니까 홍 위원장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단일화 없다. 끝까지 간다. 이러셨는데요. 말들은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선거라는 거는 이제 만약에 안철수 지사가 선전한다면 안철수 자꾸 지사라 그러네. 저도 또 네 이러는. 지사 아닙니다. 시장 후보입니다. 선전하면은 연대론이 더 강하게 탄력을 받죠. 결국 지지율에 달렸군요. 지지율.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뭐 지방선거 얘기 좀 더 가보죠. 한국당.
가장 빠르게 지금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 충남지사에는 이인재 전 의원, 경기지사에는 김태호 전 지사, 네. 말씀드린 서울시장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 예. 올드보이의 귀환이냐? 네. 아니다. 이거는 경륜이 풍부한 사람들을 공천한 거다. 네. 어떤 쪽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올드보이라는 의미는 나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피로감을 얘기하는 거고 또 이분들이 다 친박들이에요. 그러네요. 이제 박근혜 이인재. 그 제왕적 저 대통령을 옹호했던 호위했던 분들인데 사실 이분들이 다시 나온 건 친박들이 귀환한 게 아니라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그냥 이분들이라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이 인물이 없다는 얘기고 예. 별로 선거에서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올드보이의 올드가 그러니까 노인의 올드가 아닌데 자꾸 노인 얘기를 한다. 아니 김태호 지사만 해도 50대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요 질문을 드렸더니 또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뭐 전효옥 전 의원, 계륵이라고 얘기한 전효옥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 패널들 국가 자격증을 따야 될 정도로 지금 막말을 막 한다. 정 전 의원도 그 소리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친박 청산을 해야 될 땅이고 친박 청산을 했다면서 친박들이 귀환하는 거는 그만큼 이 당이 힘들고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희망이 없다 보니까 예. 지금 어쩔 수 없이 예전 사람들을 불러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그래요. 이렇다 보니까 어쨌든 전략 공천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내 반발도 만만치가 않아요. 창원시장 공천 못 받게 된 안상수 시장 무소속 출마하겠다 선언한 상태고 부산시도 지금 시끌시끌하고 충북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 제왕적 총재 예, 뭐 예. 욕하면서 결국 욕하면서 닮아가고 저는 홍준표 대표한테 제왕적이란 말을 붙이고 싶지는 않고요. 예. 뭐 조폭적인 대표. 왜 그러세요 또? 아니 자기 오늘. 사과물 갖다가 공천에 반영한 그런 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뭐 한상수 시장이 예, 뭐 예. 지금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지지율이 낮은 것도 아닌데 과거에 뭐 본인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고 지금 새로 이렇게 공천한 사람은 지지율이 뭐 굉장히 낮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도 좋으니까 나는 내 사람 심겠다. 저 사람이 당선되는 꼴은 못 보겠다. 그 꼴은 못 보겠다. 예, 그게 뭡니까? 그거는 공인의 자세가 아니죠. 저 건달의 세계에서는. 제가 또 당황스러운 단어들이 오늘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니, 근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면 대표직 내려놓고 이게 굉장히 운명의 선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사람 막 심을 그런 거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표가 예. 제1야당의 저기 대표가 목표지 무슨 국가 지도자가 목표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1야당의 대표직도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번 지방선거 망치면. 예, 이제 그걸 자기가 모르고 있죠. 이제 지금은 뭐 이러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당 분위기가 확 바뀔 겁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금 공동묘지처럼 조용히 있잖아요. 예. 특히 초재선 의원들이 뭐 목소리도 못 내고 손도 뭐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하. 지방선거 끝나자 예. 맞아 이제 자기 총선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거든요. 예, 그리고 총선 결과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들고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부가 교체되죠. 근데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예. 또 무슨 평화당이 있잖아요. 민주평화당 예, 있습니다. 거기 다 이제 지도부가 교체가 되면서 이합 집산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다시 선거 판짜질 야권 거다. 재편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합 집산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저는 예. 결국 양당 체제로 다시 갈 거라고 봅니다. 다시 양당 체제로 예. 일려 일야 예. 뭐 이제 군소정당 조금 있고 뭐 요 정도로 가지 않겠는가. 네. 그건 이제 이번 선거에서 야당들이 힘 못 썼을 경우를 가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활을 걸고 지금 또 뛰는 거고요. 야당이 이제 이미 선거는 거의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아니, 단정적으로 그러세요. 아직 또 아니 그것도 남았. 먹고 하는 야당인데요, 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야당 얘기하고 여당 가겠습니다. 민주당. 뭐 지금 후보가 넘쳐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만 네. 아직 남은 기간은 꽤 있어요. 지금 4월이니까 5월 2달.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이렇게 일방적이 된 것은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예. 야당이 헤매서 그렇게 된 건데 여당이 이제 고개를 쳐들고 있다 보면은 예. 골프에서도 고개 들면 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잘 나갈 때 겸손하기 힘들거든요. 이럴 때 이제 큰 실수가 나올 수가 있죠.
발목 잡는 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스스로 발목 잡는 일이 나올 수가 있죠. 예. 지금 머리를 숙여라 이게 조언이군요. 민주당 네. 쪽에 나가는 머리 숙여라. 최대한 조심해야 된다. 경기지사 쪽은 어떻게 보세요? 경기지사 지금 뭐 남경필 지사가 이 야권 쪽에서 나오고 있고 여권 쪽은 지금 경선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전해철, 양기대 민주당은 말입니다. 네. 네, 어떻게 예견하세요? 저 판세는 많이 기울어져 있죠. 민주당으로? 민주당 쪽으로. 아, 그러니까 참 남경필 지사가 이제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하고 저기 전해철 의원. 경선이 이제 굉장히 볼만한 싸움 같아요. 지금 벌써 달아오르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시장 부인의 트위터 계정으로 보이는 네. 어떤 것이 나타났는데 이재명 시장은 그거 아니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뭐 전해철 의원 진영 지지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맞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악플 달고 했던 것들이 막 나오고 아니다 기다 이런 논란들. 벌써 이제 선탁해지고 있죠. 그만큼 이제 핫하다는 얘기예요. 핫하다는 얘기죠. 예. 핫하다는 얘기죠. 예. 예. 그 핫한 것이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득보다 독이 되겠죠. 너무 그렇게 네거티브로 나가면은. 예, 뭐 거기는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쪽 전해철, 이재명 이 두 분도 접촉하고 있으니까 그 당사자들의 얘기 좀 듣기로 하고 민주평화당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볼까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네. 당장 결정을 해야 돼. 총선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은 지금 전남지사 선거 나가겠다라고 출마 얘기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면서 딱 20석이 됐습니다. 딱 20석. 박지원 의원이 의원직 던지고 전남지사 가게 되면 20석이 무너져요. 이러다 보니까 출마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의당은 그게 평화당 믿습니다. 우리랑 공동교섭단체 하기로 해놓고 그거 깨지 않을 거라는 거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박지원 의원은 얼마나 영민한 분인데 예. 절대 저 지방선거 안 나가죠. 절대 안 나간다고. 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 누가 아니 전남지사에 왜 가능성이 가능성 없을까? 없어요. 본인도 알아요. 그 정도 모를 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지금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아까 자동으로 안 나가게 돼 있다? 예, 지금 뭐 좀 본인이 전혀 의사가 없는데 무슨 걱정이. 아 그렇게 보세요. 네. 공동교섭단체 그래서 안 깨질 거 알고 두 당이 다 지금 추진한 거다. 그럼요. 이미 박지원 의원 의사 다 타진한 거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저 지도부에게 이름하겠다 그 얘기는 예. 안 나가겠다는 안 얘기랑 나가게. 똑같은 거죠.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죠. 그분은 다 이미 뭐 워낙 이쪽으로 아니, 밝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정치적으로. 다 자기가 여론조사 해봅니다. 그럼 이제 자기가 알죠.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뭐 인터뷰 자주 나오시니까 조만간 본인의 의사를 저희가 인터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의원님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 하여튼 뭐 격주로 이슈 많을 때는 좀 모실게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맨날 지는 선거 했잖아요. 맞습니다. 링컨도 중앙무대에서 선거라고는 딱 한 번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지는 것도 사실은 본인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결과는 몰라요. 우리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설사 패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나가는 것이. 지금 인재영입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를 영입한 건데 하여간 제가 볼 때 열세지만은 의미 있는 열세가 될 수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 얘기로 좀 먼저 좀 넘어와 버려서 지방선거 얘기 서울시장 얘기부터 좀 풀어보죠. 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 정두원 전 의원 의견에 따르면 스스로를 영입하면서 출마 선언했고요. 네. 한국당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뭐 거의 확정적입니다. 내일 아마 확정 도장 찍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지금 3명이 뭐 3파전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우상호, 박영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지지율상으로는 현직 박원순 시장이 앞서가고 있고. 네. 누가 제일 유력합니까? 민주당이요? 뭐 민주당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민주당은 박원순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현직 프리미엄 때문에 그런 건데 예.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박원순이 계속 하는 게 좋냐 바뀌는 게 좋냐 그럼 다 바뀌는 게 좋다고 대답할 겁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시민들이 예. 왜요? 항상 시민들은 좀 별로 새로운 걸 그렇게 찾으니까.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정두원. 오늘도 정두원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월간이니까 원래 이제 한 달에 한 번 모셔야 맞는 건데 네. 이번 달에는 빅 이슈가 막 터지다 보니까 지금 격주로 그렇게 됐네요. 2주에 한 번 꼴. 세월이 하도 빨리 가서 일주일이 하루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한 달 된 줄 아셨어요 지금? 네. 근데 격주도 괜찮으시죠?
아니 뭐 불러주시면 뭐 좋죠. 청취자들 반응은 지금 주간으로 좀 바꿔달라 이런 요구가 사실 네.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럼 이제 중인데 바닥에 드러나서 이제 안 돼요. 월간 정두원. 그나저나 이게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고 느끼는 게 네. 빅이슈가 정말 많아요. 늘 그래요. 늘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를 욕하고 정치에 관심 없다 그러면서 실은 네. 정치에 관심 많아요. 국민들이. 예. 아, 출자석에 가면 다 정치 얘기죠 뭐. 다른 나라는 이 정도 아닙니까? 뭐 다른 나라 안 가봐서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없다고 하면서 많다 이거죠. 오늘의 가장 큰 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어떻게 보세요? 뭐 25년에서 30년 사이들을 제일 많이 예상하시던데. 글쎄 이거는 하느님만 아는 거죠. 그리고 제가 법정에 서봤기 때문에 아는데 판사가 하느님이에요. 판사가 암이에요. 판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굉장히 뭐 이렇게 따져보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따져볼 일은 아니고 판사가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몇 년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니 다 이거 증거가 몇백 페이지 몇천 페이지가 되는데 그거보다도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당해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판사가 하나님이다. 네. 그냥 하는 처분에 맡기는 거죠. 결과가 나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죠. 아니겠죠. 당연히 항소하겠죠. 지금 재판도 거부하고 있는데 뭐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생중계 거부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생중계 당연히 거부하죠. 재판도 거부하는데. 그리고 생중계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예요. 그러세요? 공공의 이익이라는데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호기심에 맞추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나오지도 않는 건데 판결문 쭉 2시간 동안 그 지루한 걸 누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쉽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워낙 우리 역사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들이 그 재판 과정을 볼 권리도 있는 것 아니냐, 아니, 알 권리도 있는 거 아니냐. 그 재판 과정을 결국 언론에서 다 요약해서 보도를 하고 또 신문 같은 경우는 다 원문을 다 내보낼 텐데 예, 예. 보면 되지 꼭 생중계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1심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치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요, 재판부가. 그렇게 보세요. 예. 요거는 저랑은 좀 의견은 갈라지신. 저는 어차피 네. 뭐 보도를 요약해서 하게 되겠지만 국민들이 그 전 과정을 네. 볼 권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건 다른 사건이 아니니까 워낙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근데 저도- 이거는 좀 저도 엇갈리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보내주시고 네. 여하튼 결과는 나옵니다. 뭐 생중계를 하든 안 하든. 그러면 당연히 항소갈 거다. 대법원까지도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당연히 항소를 안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재판을 거부하는데. 그러니까 항소를 하면은 검찰이 할 수도 있죠. 검찰이 하고 예. 저쪽에서 안 할 수도 있다. 예. 재판 거부하는데 항소한다는 건 재판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건데. 그렇게 또 해석이 되네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뭐 어차피 이건 정치 재판이다 이런 입장인 거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검찰이 이거 부족합니다 형량 그러면서 항소할 수 있다. 네.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그러면 한국당의 경우에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보세요? 어떤 태도? 한국당도 이제 입장 애매하게 나올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타치하고 넘어가겠죠. 이미 불리하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잘 아니까. 지방선거에도 뭐 좋을 예. 게 없다는 걸 예. 그쪽 손 들어서 네. 지지자 결집에는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지지자들이 결집은 이미 지금 선거판에 반영이 돼 있고요. 지지자들만 이제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반발하겠죠. 근데 나머지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가 괴멸된 게 아니라 보수당이 괴멸된 거거든요. 보수 정당이 예, 괴멸됐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건전한 그냥 보수들은 예. 이제 투표를 안 합니다. 아하. 지금 자유한국당, 뭐 바른미래당 다 희망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가장 낮은 선거가 될 것 같아요. 투표율이 가장 낮은 선거가 될 너무 단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거는 뭐 저는 확신하는데요. 확신하세요? 예. 합리적 보수들이 찍을 땅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예. 바른미래당이 사실 그분들 노리고 태어난 당인데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른미래당 지금 거의 뭐 한 자릿수밖에 안 되잖아요. 지지율이.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안철수 전 대표가 그래도 이번에는 뭐 간 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냥 나 출마하겠다 하고 출마 선언 해버렸는데요. 서울시장 이 정도면은 좀 그래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바른미래당? 그것마저도 안 했으면 안철수는 이제 끝나는 건데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근데 그나마 이제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으니 좀 다행인데
아니 안철수 지사가 의미가 있다면 안철수 지사라 안철수 대표가 벌써 그냥 지사도 아니고 지금 시장 출마했는데 지사를 만들어. 아직도 정치권에 의미가 있다면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저는 열세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꼭 선거에서 이기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